지난 금요일에 총리가 감금된 그 군청에 외부 세력이 있었다고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한 매체가 잡은 영상을 보니까요, 마치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막아선 사람들 또한 성주 군민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장이나 발전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갖다 놓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 폭도로 보면서 수사를 시작하고 또 강압적인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꾸 외부 세력이 와서 그리고 조직적으로 했다 하는 뉘앙스가 자꾸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비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폭도도 아니고 농업인들입니다. 순수한. 네, 정부가 저희 사드 배치해야 된다는 이유로 북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핵은요, 저희하고 남쪽하고 싸우기 위한 그 핵 무기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론 북핵은 미국과의 협상, 북핵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미국을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사드는 미국의 방어용이라는 겁니다. 자, 진실을 보자는 겁니다. 네, 이 논란은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고영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성주 군민들은 절박한 입장이다, 당연한 분노였다고 하지만 오늘 경찰의 브리핑을 보면은요, 전문적으로 시위 현장을 돌아다니는 뒤에서 배후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이제 이런 집회 시위가 열리면 정치적인 거든 뭐 아니든 꼭 이제 외부인들이 들어와요. 대부분은 여태까지 우리 경험칙상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마도 성주 군민들은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우리 안보를 위해서 지금 북핵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해서 사실 찬성은 하나. 그게 왜 우리 성주냐 이런 마음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외부 세력이 들어가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드 배치 반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주 군민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그들은 따로 성주가 아닌 성주 군민들의 얘기하는 따로 별도로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지 성주에 가서 성주 군민들과 함께 같이 섞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홍준표 경남도지사까지 얹었어요. 종북 좌파가 배후에 있다는 것처럼 주장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드 배치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드 배치의 타당성,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고 그건 뭐 국민의 한 40% 가까운 국민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상. 뭐 60% 가까운 국민은 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성주 구민은 배치 이후 전자파 유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성주 국민은 사드 배치의 뭐 필요성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왜 성주냐? 다른 데도 배치할 때가 많은데 만만한 게 성주냐? 그런 것에 대한 반대란 말이에요. 사드 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 검증은 안 됐지만 그 사람 성주 국민들은 그걸 유해하다고 느끼는 거고 또 하나 지금 경찰에서 문제 삼는 것은 엊그저께 있었던 그 총리 방문 때 그런 폭력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누군가 뒤에서 사주하고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 그 문제거든요. 그렇다 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사회라는 게 크게 넓지가 않고 아까 지금 방금 여성 북핵 문제를 가지고 뭐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하는 그런 여성에 대해서는 채증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 성주 국민인지 아닌지는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라든가 일부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빨갱이, 종북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만약 그런 과격 행위를 유발을 한다든가 선동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경찰이라든가 공안기관에서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사드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마치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이런 종북몰이 내지는 빨갱이 식의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홍준표 경남지사뿐만 아니라
경찰 측에서도 지나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을 의문을 제기하려 합니다. 국민들에게 색깔을 입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셨는데 국민의당은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요. 총리가 이렇게 여론이 험악할 줄 몰랐나 성주에 왜 갔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얄팍한 포퓰리즘이라 비판을 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로 왜 갔는가? 그 까닭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고 사후 대책도 없이 성주를 불쑥 방문한 것은 사드 문제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아닌 성주 지역 문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얄팍한 발상이 아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근본 원인은 소통도 없고 대책도 없는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총리의 성주 방문을 결정한 정부 책임자,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예견된 상황을 방치한 관계자의 책임도 함께 수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수모받는 모습으로 국면 전환을 꾀한 거 아니냐.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변변한 수습책 없이 몸으로 때우려는 게 아니냐라는 같은 비판의 선상에 섰어요. 근데 사실은 국무총리가 또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성주에 가서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진짜 성주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네.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건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뭐 의견 일치를 해서 사드를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전자파 두렵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한테 어떤 피해가 올지. 그러니까 그걸 총리가 가서 직접 듣는 건 당연한 도리이고 사실 예의죠. 설사 뭐 계란을 맞든 네. 무엇을 맞든지 간에. 근데 지금 아무리 우리나라 정치가 야당은 무조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는 그런 그 야당이긴 하지만 지금 대표께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안보 문제는 네. 생각을 해보세요. 핵이 이미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제재를 하고 어떻게 그걸 대처를 합니까?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 전략적 무기를 배치하는 문제는 공론화시킬 수 없는 정부의 어려움이 있어요. 네. 비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박근혜 정부의 소통 문제로 몰고 가는 건 좀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대통령 부재 시점이었습니다. NSC를 주관해야 될 총리가 6시간 넘게 갇혀있던 상황. 수첩까지 4시간 반 만에 돌아왔더라고요. 이거 보안이 많이 적혀 있을 텐데 일반인 손에 4시간, 경찰까지 합쳐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뭐 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네. 총리가 성주에 내려간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포퓰리즘입니까? 네. 총리가 내려가야지 한민국 국방부 장관만 내려가서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국방의 문제이지만 또 환경의 문제도 되고 통일의 문제도 되고 통일부, 뭐 복지부 문제도 되기 때문에 총리가 내려가는 게 당연해요. 지금 대통령보다 나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뭐 야당에서도 일부 지적하는 것처럼 총리가 내려가시면은 그에 따른 적절한 말하자면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좀 적절한 대책을 하나를 갖고 가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총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고 가셔야 하는 것 아니냐. 네. 왜 그러냐면 대통령까지 안 계시는 상황 속에서 지금 2인자 아닙니까? 네. 대행을 맡고 있는 분이 6시간 반 동안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었고 그렇죠. 그 총리의 중요한 내용이 적힌 그럼 국가 기밀이 적혀 있을 수 있는 수첩이 4시간 반 이상 또 핸드폰까지 이런 네. 상황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하죠. 왜 그렇게 허술하게 갔느냐. 그렇게 총리가 내려가셔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부 입장을 설명한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뭐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려가지 못한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래저래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국민의당 주춤하는 거 하다가 다시 선명 야당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얼룩을 좀 빼자라는 취지일까요? 안철수 전 대표의 독일 방문 보도 그 설도 모락모락 나오던데요.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도 뭐 네. 정부 여러 요로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박지원 대표가
맨 선봉에 서서 뭐랄까요 공격수 역할을 하시는데 네.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야 그렇지 않아도 뭐 리베이트 사건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큰 뭐랄까 뭐 이런 실축이랄까 이런 것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려는 측면은 없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뭐 전부는 아니겠죠. 네. 뭐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사드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치 무슨 이념이라든가 정파의 차원을 떠나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저 경우도 뭐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지나치게 어떤 정략이라든가 대선 전략으로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 네. 문제로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아니, 문재인 전 대표 히말라야 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철수 전 대표는 독일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최경환, 그다음에 네. 김무성 또 전 대표는 네. 또 외국으로 북유럽으로 가시려고 북유럽으로 하는데 뭐 간다고 잠깐 한다고 홀도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네. 여러 가지 이 정치인들이 사실은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좀 쉬고 싶기도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움직여야 언론에서 네. 또 이렇게 조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가볍게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또 좀 엉뚱한 소리들 안 할까 하는 저는 걱정을 하는데 부탄 갔다 와서 국민 행복론을 찾는데 네. 부탄 70만 명인가 되는 그런 나라의 행복과 우리 이 거대 국가의 행복은 전혀 차원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와서 또 행복론을 말씀하신데 아마 뭐 안철수 의원께서는 독일에 대해서 특히 메르켈 소통의 네. 리더십을 또 뭐 갔다 오셔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뭐 주장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당내 이거 뭐 여야를 떠나서 당내 소통부터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워낙 중차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드 때문에 들썩들썩한데요, 나라가. 이 와중에 손혜원 더민주 의원이 본인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뭐 지인이 부탁하니까 문자를 보내주긴 한 모양인데 이게 하필이면 이게 자개장 중개인처럼 문자가 중개돼서 말이죠. 손혜원 의원이 지금 한국 나전칠기 박물관 관장 네. 이걸 겸임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나전칠기 뭐 이런 게 자개장 만들고 뭐 그런 쪽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으로 봐서는 본인은 뭐 전혀 중개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문자 주고받은 건 내용으로 봐서는 어디 사겠다는 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250에 갖고 있으니까 당신 좀 어떻게 연계해서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뭐 이렇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이러한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네. 한다는 것은 뭐 전혀 맞지 않는 일이고 네. 더군다나 이 나전칠기 박물관장까지 하시면서 겸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국회의원으로서 겸직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손혜원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이 매스컴을 많이 타시는데 네. 초선 의원들이 갖기 쉬운 뭐랄까요 과욕이랄까 또 공명심 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뭐 경각심을 갖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충고 말씀을 드립니다. 1분 1초로 찍히는 순간이 많아가지고요. 의정 활동 중에 참 이 단 한순도 긴장을 못 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일 때는 네. 사실 그냥 다 유리벽 안에 그렇죠. 아, 들어가 네. 있다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분도 초선이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게 계속 매일같이 아침마다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저렇게 자꾸 실수하게 되죠. 네, 잘못 걸리면 중상이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첨가 소식 함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